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라면 오늘 배우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키, 몸무게, 강수량, 통학 시간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정리해서 나타낸 모든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의의 실수값을 가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일부러 자료를 정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규분포인데요. 사실 정규분포는 이름을 조금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 한자로 잘못 바꾼 거가 아닌가 생각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정규라는 말에서 오는 느낌이 약간 좀 없죠. 근데 영어로는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단어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보통의 분포, 정상적인 분포가 전부 다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는 글자 기호로 n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서 키를 조사해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몸무게를 조사해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강수량도 통학시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시간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포다. 그래서 노멀한 분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의 식은요. 여기 보세요. 매우 복잡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도 요런 모양이구나 정도로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 정규 분포의 식을 기억하진 않더라도 정규 분포의 여러 가지 성질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지난번에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는 항상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그래프 밑에 넓이로 확률을 정의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일 때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일단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모양이 종을 닮았어요. 종을 이렇게 종 모양을 닮았고요. 그리고 이 곡선은 대칭축이 직선 x는 m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했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바뀌는데 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점들 있죠. 요 점들까지의 평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 즉 표준 편차일 때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평균 E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이렇게 아래로 위로 아래로 볼록한 종 모양인데 여기 바뀌는 데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인 특성이 있다. 이런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평균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m 넣고요. 그 다음에 분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시그마 제곱 형태로 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정규분포 x가 요거, x 확률 변수 x가 요거를 따른다고 할 때,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는 a와 b 사이에 이렇게 넓이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 정도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막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이런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이때 시그마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포일 때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이렇게 평균끼리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평균이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겠죠? 그래서 얘네끼리의 대소관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평균을 가진다. 이 다신 여기까지의 거리는 다 일치하는 분포이다. 시그마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평균이 동일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의 차이가 나는 세 개가 있다고 하면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상 이 밑에 넓이는 항상 얼마일까요? 전체 넓이가? 정의된 구간에서 넓이가 항상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이 솟아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넓이는 1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런 경우, 중간인 경우,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경우가 이렇게 가장 넓이가 1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높이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요렇게 작은 순서대로 요렇게 쓰실 수 있고 표준 편차가 작은 녀석이 높이가 높고 표준 편차가 큰 녀석이 높이가 낮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균은 동일한데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평균값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 모양이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이어서 이 x축 아래로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다. X축에 다가가긴 하지만 절대 X축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함수는 항상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이다.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딱 바뀌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즉 이 밑의 넓이는 항상 1이다. 항상 1이다. 시그마가 크건 작건 평균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정규 분포의 아래 넓이는 항상 1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m의 값이 일정할 때, 아까 우리 m의 값 일정한 경우 이런 거 해봤죠? m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벌어지고 다시 말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시그마가 크다는 건 펼쳐진 정도가 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작아질수록 곡선은 높아지면서 뾰족하게 된다.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가장 평균 기준으로 모여 있고 대신 곡선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이렇게 대칭인 모양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려지는 것과 비슷한, 즉 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한 가지 내용을 더 해볼 건데,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문제에는 사실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 사실 100만 개 해도 모자랍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 좀 전에 보신 정규 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계속 달라질 때마다 아마 다른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 시킬 수 있고요. 표준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요. 표준화 시키는 순간 x가 아니라 이름을 z로 바꿀 수 있어요. 얘가 표준 확률 변수 z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z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만든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분산이 1인 건 표준 편차가 1이라는 얘기랑 똑같죠? 이런 정규 분포를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도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예요.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Z가 0 이상 A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즉 Z가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 평균이 0이니까 항상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0이랑 A 사이에 있을 확률, 당연히 A는 양수일 겁니다. 여기에 있을 확률은요,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아요. 우리 넓이로 확률 정의한다고 했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역시 이걸 기억하기보다는 이 성질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과 1.96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 일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세로줄에서 찾고 소수 둘째 자리를 이렇게 가로줄에서 찾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1.96을 찾으려면 1.9까지는 세로줄에서 내려가서 1.9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6이 되려면 여기서 여섯 번째를 찾는 거예요. 위에서 여섯 번째. 그래서 1.96을 딱 찾아가면 0.4750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0과 2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세로로 2.0까지 내려가고요.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 없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내려오시면 0.477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요. 표준 정규 분포는 이 밑에가 전체가 넓이가 1이겠죠? 그럼 0을 기준으로 반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반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반의 넓이가 0.5, 이쪽도 당연히 0.5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0부터 a까지일 확률이랑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일 확률, 즉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일 확률과 0부터 a까지일 확률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음수 범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거 표를 여기다가 딱 담아놨거든요. 여러분은 교과서 뒤에 부록에 표가 실려 있으니까 그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는 항상 0부터 시작해서 Z가 특정한 값 A 이하일 확률로 정규분포표가 채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0부터 A까지니까 우리 음수만 알고 있는 건데 얘는 그럼 반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Z가 0까지일 확률에다가 0부터 Z가 2.13까지일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거 대신에 뭐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걸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0부터 Z가 1까지일 확률에다가 뒤에는 똑같이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0부터 1까지일 확률은 우리 1까지를 찾으면 되고요. 1을 여기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와서 1 찾고 여기 1.00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0.3413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은 값을 0부터 1까지 요거 0.3413 적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요거 찾아야겠죠. 0부터 2.13. 그럼 일단 2.1까지는 요렇게 내려가요. 세로로. 2.1까지 여기서 찾고 1, 3이면 여기 소수 두 번째 자리는 요렇게 찾으셔야 돼요. 요렇게 만나는 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0.4834군요. 그럼 여기다가 0.4834. 그럼 선생님 0.3413이랑 0.4834는 이렇게 더해야 하나요?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0.8247이라는 걸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Z가 1.5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 Z라고 하면 요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0부터 땡땡 사이에 있을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0부터 1.5 사이일 확률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반띵이 얼마라고 했었죠? 맞아요. 0.5. 그럼 0.5에서 0부터 1.5 사이를 구해가지고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이 전략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1.5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0.5에서요. 0부터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찾아서 빼면 됩니다. 그럼 0.5 그대로 냅두고 1.5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표에서 1.5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서 1.5 찾으면 되고 소수 둘째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내려오면 0.433이네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0.4332를 빼면 되고요. 자, 선생님 그럼 0.5에서 0.433이 어떻게 빼나요? 자, 0.5에서 0.433이 빼려면 여기 뺄 거면 여기서 내려와야겠죠? 4하고 9, 9, 10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8, 6, 6, 0. 그래서 0.066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해 봐요. 여기까지예요. 안녕.